자반증의 정확한 증상은 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지금 영상을 찾아보고 계셨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을지, 자반증의 정확한 증상은 무엇인지 이 영상만 보면 알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 중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증상이 있는 경우를 자반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알레르기성 자반증, 색소성 자반증, 천피반성 혈관염입니다. 3대 자반증이라고 해도 셋 다 희귀질환이라서 병명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건 알레르기성 자반증입니다. 가장 흔하다는 알레르기성 자반증도 10만 명 중에 겨우 20명 정도 생깁니다. 자반증이 생기고 나서야 이 병을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병명이 낯설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면역 기능과 관계가 있는 질환입니다.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다른 원인으로 몸에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혈관에 IgA라는 면역 물질과 항체가 결합한 면역 복합체라는 물질이 과다 축적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벽의 염증으로 상처가 생기고 혈액이 상처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증상은 붉은 반점, 관절통, 복통, 신장 이상입니다. 붉은 반점은 보통 다리, 특히 발목과 종아리에 생깁니다. 한쪽 다리보다 양쪽 다리에 한꺼번에 생기는 편이고요. 관절이 붓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발목과 무릎이 붓고 아픈 게 대부분이고요. 간혹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프기도 합니다. 심한 분들은 걷는 것도 어려워서 절뚝거리면서 병원에 오시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고 진료실에 오는 일도 많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심한 복통으로 밤중에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통은 소화기 출혈 때문에 생기는데요. 출혈이 많으면 혈변을 봐서 환자분들이 놀라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뇨와 단백뇨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소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자반증 진단을 받은 뒤에 소변 검사를 해서 신장 증상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붉은 반점은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 외의 증상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고 과민해진 면역 체계를 회복시켜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의 문제로 혈뇨, 단백뇨가 검출된다면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 역시 필요하고요. 색소성 자반증은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헷갈리기 쉬운데요. 두 질환 모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자반증을 많이 본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색소성 자반증이 알레르기성 자반증보다 더 드물기 때문에 색소성 자반증인데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잘못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색소성 자반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붉은 반점, 또 하나는 습진인데요. 헤모시데린이라는 색소가 침착돼서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습진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려움과 진물, 각질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혈관 내피세포가 붓는 등 염증 반응도 나타나고, 대부분은 붉은 반점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혈관 상태를 고려할 때 고혈압, 당뇨병, 정맥우열, 격렬한 운동, 국소 감염 등 다양한 요인들이 모세혈관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색소성 자반증이 좋아지려면 국소염증을 진정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색소 침착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천피반성 혈관염은 작은 혈관에 순환이 막혀서 생깁니다. 처음에는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관 자체에 염증 손상이 생기면서 과도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혈전 때문에 아주 작은 혈관들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피부에는 혈관 모양을 따라서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증상이 더 심해져서 아예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 조직이 괴사하게 됩니다. 증상을 정리하면 청피반성 혈관염은 피부의 그물 모양의 얼룩으로 나타나는 망상청피반, 괴사,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세 가지 증상이 모두 있기도 하고요. 한두 가지만 생기기도 합니다. 망상청피반은 환자분들이 구별하기 가장 어려워하시는 증상입니다. 다리에 그물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데 심하지 않은 분들은 얼핏 보면 그물 모양이라는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거울로 다리 전체를 관찰해 보면 좀 더 구별하기가 쉽고요. 괴사는 보통 복숭아뼈 주위, 종아리의 작은 상처로 시작됩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고 시간이 갈수록 상처가 커지면서 골마서 일단 생기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진통제를 복용해도 통증이 잡히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청피반성 혈관염이 좋아지려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하고요. 면역 기능을 회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반증이 의심되면 어디에서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17년간 자반증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다반증을 실제로 많이 진료해 봤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반증은 대부분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보고 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반증을 많이 접해본 의사가 아니면 진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반증에 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반증은 아직까지는 난치성 질환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을 거쳐서 생기는지, 왜 재발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더 효과적인지 연구할 영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의학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연구하는 곳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 병원 홈페이지에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기재를 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내원하시는 병원의 홈페이지를 미리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대 자반증인 알레르기성 자반증, 색소성 자반증, 청피반성 혈관염의 증상과 원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셔도 자반증이 어떤 질환인지 대략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반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반증에 대한 많은 영상을 올려두었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